열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이제 딱 30일 앞두고 KBS가 자랑하는 월드컵을 함께할 네 분의 축구 해설위원과 월드컵 마구잡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대한민국의 H조부터 일본이 속해 있는 2조까지 피를 왕창 묻혔는데 지난주 어땠어요? 괜찮았죠? 저는 이제 긴장 좀 풀렸죠? 그렇죠. 너무 근데 지난주랑 재밌었고. 같은 옷 입고 왔네? 아니 그 일관성을 좀 유지하려고 이게 또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간다? 이번 주도 피를 묻혀야 되겠죠? 네, D조부터 D조부터 A조까지. A조까지. 네, 이전 주는 약간 물을 묻힌 느낌이었는데 네. 네, 여기는 피를 좀 묻혀야겠습니다. D조 가겠습니다. 프랑스, 덴마크, 튀니지, 호주 가운데 과연 조 1, 2위 팀은 어디가 될 것인지 자, 들어주세요. 야, 저만 추갈못이네요. 네 분이 다 같네요. 이게 이거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네,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예, 덴마크가 1등이에요? D조에서? 1위는 덴마크, 그리고 2위가 프랑스. 서로를 근데 잘 알고 있어서 서로 사실은 매우 부담스러운 경기일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도 샤신이 얘기했지만 4년 전에 C조에서 제일 재미없는 경기가 이 프랑스 덴마크 맞대결이었거든요. 월드컵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네이션스리그 맞대결도 그렇고 네. 너무 자주 만나고 있는 팀들이라서 서로를 잘 알고 있는데 덴마크는 지난 유로대를 치르면서 팀으로서 한 단계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팀이 성장하는 데는 뭐 선수들의 어떤 역량도 중요하고 감독의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팀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순간을 마련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 유로가 덴마크 선수에게는 전체 선수단을 하나로 모았던 대회가 됐어요. 그 경기에서 좋은 모습했고 우리가 대표팀 경기를 나가서 메이저대회를 나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어떤 축구를 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또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는지를 이 팀은 그 대회에서 확실히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국가대표팀에게 뭔가 하나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 거네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나왔고 다만 그 과정이 모범적이었느냐라고 하면은 어떤 선수의 부상 때문에 이게 발현이 됐던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팀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선수들의 전체 스쿼드를 봤을 때도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스트라이커가 이 팀도 고민거리였는데 돌베르라는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돌베르가 유로에서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대표팀 원 스트라이커로 출전하는데 일단 자신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지금 덴마크의 오점이라면 골키퍼인데 카스퍼 슈마이케를 선택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저는 바꾸면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선택을 쉽게는 못하겠죠. 덴마크와 프랑스 1, 2위를 황덕현 위원도 전망했습니다. 네, 저도 덴마크 1위 그리고 프랑스 2위. 저도 전체적인 결은 박찬하 위원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지금 덴마크가 뭐 에릭센이나 아니면 뭐 요아킴 안데르센, 뭐 마티아스 옌센, 아니면 뭐 토트넘의 호이비에르 같은 그러니까 이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폼도 저는 꽤나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스트라이커가 정말 좋은 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프랑스는 정말 스쿼드도 풍부하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진짜 정말 응집해 있는 건 맞는데 저는 데시안 감독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술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포인트나 아니면은 3선부터 공격진까지 이어줄 수 있는 선수가 약간 부재하다는 점. 여기에 뭐 포그바 같은 이런 주축 자원들이 월드컵 앞두고 크고 작은 부상에 계속 좀 시달리고 있다는 게 프랑스 입장에서는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우승팀의 저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대회 우승팀이 조별리그 탈락하는. 그게 2018년도 그랬고 2014년도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시작을 했었죠. 2002년도 그랬죠. 2002년도 그랬죠. 한일 월드컵에서. 예. 그런데 그래도 조별리그 턱걸이는 할 거다. 네, 아무래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런 징크스가 또 시작을 한 입장의 프랑스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겠지만 아무래도 덴마크, 프랑스보다 튀니지, 호주의 전력은 각 대륙의 월드컵 예선을 짚어봤을 때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 프랑스 간에 어느 국가가 1, 2위를 차지할지의 싸움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프랑스는 운빨로 16강 티켓을 거머쥐는 거다. 조편성. 네. 예. 여기에 반박을 하려면 조직력을 더 끌어올리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월드컵과 같은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이미 덴마크와 프랑스는 두 차례 네이션스 리그에서 연속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 모두 덴마크가 이겼습니다. 사실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차례 맞대결이 반복되면 지는 쪽이 점점 더 반격의 수단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는 쪽의 반격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결과가 막상 중요할 때 마지막 맞대결 때는 바뀔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그걸 가져가기에는
데시안 감독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덴마크는 상대가 어떻게 압박을 하건 상대의 압박 숫자보다 1명 정도나 2명 정도의 수적 우위는 항상 고정적으로 만들어두는 팀이고, 그리고 상대가 어느 정도 압박을 하건 아니면 라인을 레이건 간에 높이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요나스 빈과 같은 2선 침투 자원이 되는 자원들도 있고,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플레이메이킹, 프랑스가 좀 라인을 올렸을 때 바로 역습으로 두들길 수 있는 전방의 옵션들도 저는 덴마크가 더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시안 감독이 조금 더 모험수를 쓴다면 덴마크를 이번에 잡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데시안 감독의 성향상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이 다른 때와 다르게 캠프를 차리지 않잖아요. 그냥 리그 끝나고 짧게 소집하고 바로 이제 대표팀 그 월드컵 본선으로 들어가게 심지어 돼요. EPL은 개막 직전주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 12일, 13일까지 다들 리그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소집 기간이 좀 짧은 일정이다 보니까 기존의 조직력이 잘 맞춰진 팀들이 저는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아까 박찬하 위원님의 분석처럼 율만 감독의 덴마크는 이미 기세도 탔고 유로를 통해서 만들어준 조직력도 있고, 저는 그 부분에서 덴마크가 많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많이 유리해요? 저는 많이 그러니까 유리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1, 2위도 네. 여유 있게 1위 덴마크? 저는 여유 있게 1위일 거라고. 이런 걸 네. 물어봐야죠. 진행자라면 모름지기 그런 숨은 디테일들을 그걸 찾아내서 아니 저는 다른 디테일을 좀 발견한 게 네네. 이 프랑스가 데시안 감독과 지금 계속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감독이 월드컵을 온전하게 4년 동안 준비하는 건 괜찮지만 4년이 오바가 되면 4년 전에 레브 감독처럼 너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레브 감독과 그 전에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이 비슷했죠. 그러니까 사실 데시안 감독도 지금 약간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반대요.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별리그에서는 저는 덴마크 1위, 프랑스 2위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 누가 더 우승 후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프랑스가 더 우승 후보라고 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별까지는 이미호 님이 아까 아주 깨알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수들이 드러내고 있는 개별적 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연결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은 단절이라기보다는 정말 도중에 하는, 마치 우리가 평상시 예전에 A매치 기간 보내듯이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의 폼을 경시하기가 어렵고, 지금까지의 총체적인 폼, 조직력, 아까 박찬하 위원 말씀하신 투쟁심, 그리고 공격, 수비 모든 포지션 간의 어떤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덴마크가 워낙에 지금 괜찮아서 이 기세 그대로 조별리그까지는 저는 1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나 프랑스도 갖고 있는 인물들의 하나하나의 그 위대함과 그 재능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저는 토너먼트는 일단 프랑스 갈 거고요. 가면은 거기서부터 프랑스 만나는 팀들은 매우 위험해질 확률이 그때부터는 높다고 봅니다. 예, 16강에서 프랑스 만날 팀들 그러면 살펴볼까요? C조로 가겠습니다. C조는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폴란드입니다. C조의 16강 진출 두 팀. 자, 들어주시죠. 황덕현이 방송을 알아. 어디에 썼지 보세요. 리오넬 메시라 쓰고 아르헨티나라 읽어야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렇죠. 이야. 그 전화라는 저 엔트리 한 명인가 봐요. 그냥. 자, 리오넬 메시라 쓰고 아르헨티나라 읽어야 하는 그 팀이 C조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할 거다.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냥 제 팬심을 더하자면 저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우승이 아니라면 저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황덕현에게 리오넬 메시라? 친형 같은 존재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아니, 너무 거의 팬이라. 친형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북 부자라서? 받쳐서 말을 못해 지금. 네, 제가 메시 선수. 이거 혹시 그 메시한테 받은 거? 아예 그런 건 아닌데. 네, 이게 또 공교롭게도 예. 바르셀로나 팬인데 제가 메시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메시 선수가 그 월드컵 준우승했을 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왜냐면 펠마메 뭐 이 얘기 하잖아요. 펠레, 마라도나, 메시 얘기를 하는데 메시에게 부족한 것이 이제 월드컵에서의 타이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코파 우승 전까지는 이제 그 국가대표팀의 메이저 대회 타이틀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점이어서 코파는 좀 약하다는 의견도 한편으로는 좀 있잖아요. 뭐 이제 유로와 비교했을 때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 이 대륙간 대회는 그 저마다의 위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메시가 사실 그 코파 우승하고 좋아하는 거
저 이제 볼 때 아. 이게 바르셀로나에서 뭐 우승했을 때 감정이랑은 전 또 다른 그 울분석적인 사실 정계 감정이라고 은퇴하고 생각해서 다시 출마해서 대통령 된 사람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었고 네. 저는 그래서 메시의 월드컵 우승을 좀 바라기도 하거니와 지금 아르헨티나 자체도 되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칼로니 감독 체제 아래서 뭐 조직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또 이 팀 자체 선수들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은 메시를 위해서 죽으라면 거의 죽을 기세거든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메시가 뭐 평가전 하다가 부상당해서 넘어지고 이런 장면 나오면 진짜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다 항의하고 이런 걸 보면서 팀 자체가 지금 강력한 리더로 똘똘 뭉쳐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아르헨티나 꽤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하나 변수가 있다면 아르헨티나가 의외로 좀 선제골 넣고 나서 그런 카운터 어택에 약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실점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저는 아르헨티나 우승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제가 2위 폴란드를 꼽은 이유는 폴란드가 뭐가 월등하게 나아서가 아니라 저는 멕시코가 오히려 좀 하향세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멕시코가 떨어지고 사실 멕시코가 이 조별리그 단계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한 적이 없죠. 쭉 놓고 봤을 때 항상 16강. 근데 또 16강까지였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최근에 멕시코를 놓고 봤을 때는 공수 밸런스도 저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들고 라울 히메네스나 뭐 이 테카티토, 이 헤수스 코로나 같은 자원들도 이 월드컵 출전이 좀 애매하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폴란드와 멕시코의 싸움에서는 폴란드가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멕시코가 못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리오넬 메시에겐 그렇게 해놓고 레반도프스키 이름 한 번을 언급을 안 합니까? 이 조는 메시를 위한 조니까요. 하지만 임영철 위원은 멕시코 네. 이번에도 16강 꼽았어요. 자, 제가 멕시코를 꼽은 이유는요. 폴란드에게서 저는 이유를 찾았어요. 저는 폴란드가 메이저 대회에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폴란드 대표팀의 네이션스 리그, 뭐 친선전 등등의 경기를 중계해본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무슨 축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너무 애매한 팀입니다. 압박을 하는데 간격 조절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모습들이 많았고 걸어 잠그자니 센터백 조합들의 어떤 멤버 조합이나 수비력도 유로 2016 당시에 이 팀이 그래도 토너먼트 8강까지 올랐을 때 전력과 비교했을 때 멤버들의 1대1 능력도 부족하고 팀의 조직력도 지금 절대 갖춰져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폴란드 대표팀이 전력적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멕시코와의 직접적인 맞대결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폴란드 대표팀의 그 국제대회 약세 기록도 저는 좀 신경을 쓰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21세기 들어서 이 유로도 4개 대회 중에 하나만 이 한 번의 대회 2016년 대회만 이제 토너먼트에 올랐었고 21세기의 월드컵은 모두 조별리그 탈락이었고 슈체스니 골키퍼가 그래도 폴란드에 좀 중요할 때 선방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벤투스에서의 폼이 최근에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들까지도 저는 복잡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아마 멕시코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뭐 로사노 선수도 폴란드 대표팀의 특유의 그 넓은 간격 사이에서는 무언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저는 클 자, 거라고 생각해요. 로사노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폴리 경기 전담 네. 해설위원, 박찬하 해설위원. 네, 근데 로사노- 폴란드가 들어갔어요. 멕시코가 아니라. 저는 폴란드 2위 가능성을 크게 보고 멕시코는 지난 대회보다 전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대신에 폴란드는 지난 대회보다 전력이 올라갔다고 평가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월드컵의 어떤 궁금증 가운데 하나는 대륙별로 지금 우에파가 지들끼리만 축구를 하겠다라고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네이션스 리그. 다른 국가와 다른 대륙과 경기를 못 치르고 있잖아요. 남미 팀들의 경쟁력, 북중미 클럽 국가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대봐야 되는데 길고 짧은 거. 그렇게 뭔가 평가전도 해보고 네. 이래야 이렇게 싸웠을 때 어느 정도의 기량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적어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장이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중미 국가들, 남미 국가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일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북중미 국가들의 경쟁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을 월드컵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선수들의 개개인의 역량은 죽축 선수들은 지난 대회보다 4살씩 더 먹었고 그리고 공격에서 해결해줘야 될 선수들.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이 팀에서 또 핵심과도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소속팀에서의 모습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 크지 않고 로사노 선수도 지금 나폴리에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로사노 선수는 한때 좀 대표팀에서 좀 멀어졌었고 주전이 아닌 게 아니라 아예 대표팀에서 뭐 제외됐던 그런 기간들도 있어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 경쟁력을 보이기가 어렵다는 예상을 합니다. 리오넬 메시 이번엔 한을 풀 수 있습니까?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어렵네요. 예.
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브라질이 우승할 거예요. 저도 마음속에 우승팀은 이미 한 팀을 정해놨기 때문에. 브라질이 저는 저 박찬하 의원 좀 전에 하신 말씀에 13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UEFA의 그 네이션스 리그 지금 이 시스템이 다른 대륙 팀들을 측정하기에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을 만든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 팀들, 그래도 유럽이 평균적으로 강한 나라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대륙 팀들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좀 유럽 팀들과 좀 붙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원천 차단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남미 팀, 북중미 팀, 그리고 다른 대륙 팀들도 사실은 그것에 폐해를 느끼고 있고, 또 유럽 팀들은 유럽 팀들대로 최근에 일부 유럽 유명한 선수들이 왜 계속 붙은 팀들과만 계속 붙어요? 뭐 이런 인터뷰를 실제로 유명 스타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네이션스 리그가 좀 약간 짜증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시스템이 앞으로 얼마를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태까지 어떤 구도를 분명히 흔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라울 히메네스 선수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헤수스 코로나 선수, 그 선수가 사실 멕시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헤수스 코로나 선수가 지금 세비야에서도 장기 부상으로 뛰질 못해 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만큼은 멕시코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황덕현 의원. 네. 아르헨티나와 리오넬 메시를 동일시하는데 이렇게 되면 16강에서 아르헨티나랑 프랑스랑 붙거든요. 네. 예. 괜찮겠어요? 러시아 월드컵 때 못 풀었던 그 한 복수에 성공한다. 4대3. 리오넬 메시. 골랐잖아요. 네, 4대 3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깁니다. B조 갑니다. B조도 상당히 흥미로운 조편성이에요. 잉글랜드, 이란, 미국, 웨일즈. 자, 들겠습니다. 황덕현이가 오늘 나랑 되게 비슷해. 네. 여태까지 보면. 잉글랜드, 이란 2표, 잉글랜드, 웨일즈 2표입니다. 일단 잉글랜드, 웨일즈. 네. 네. 아무래도 웨일스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웨일스를 16강 진출팀으로 꼽았는데 네. 이란과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란도 특유의 그 수비적인 단단함, 그러면서도 늪에 빠뜨리는 능력, 유럽 선수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피지컬적인 능력까지. 근데 웨일스 선수들도 개개인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속도도 빠르고 피지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좀 많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란과 웨일스가 만났을 때 과연 누가 이길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케이로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다시 이란 대표팀의 분위기가 좀 올라온 듯 보이지만 개인 능력으로 봤을 때 웨일스가 조금 더 이란보다는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맞대결에서 이길 가능성이 저는 좀 높은 팀이라고 봤고요. 프리킥 상황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나오는 가레스 베일의 한 방, 그리고 데니얼 제임스와 같은 선수들이 보여주는 속도에서의 어떤 그 장점들, 그리고 웨일스 대표팀이 경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게 롱볼을 올려서 키에퍼무어나 아니면 발빠른 자원들의 속도를 좀 활용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공간을 보고 좀 올리는 성공 축구를 좀 지향하는 편인데, 이 축구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축구로 비유를 했잖아요. 상대 팀들은 복잡한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란이 과연 케이로스 감독 체제에서 특히 월드컵 본선에서 복잡한 축구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웨일스 대표팀의 그 단순한 축구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란에 한 표를 던진 이유는? 자, 화이팅! 우리 편 화이팅! 이란 측 패널. 네, 안녕하세요. 이란 대표 황덕현입니다. 저는 이 웨일즈가 사실 월드컵 오는 과정 자체가 되게 극적이었잖아요. 기적이었는데 이 말 그대로 기적이 진짜 기적이다. 그 플레이오프 경기 전 딱 그렇게 봤습니다. 축구는 우크라이나가 하고 진출은 웨일즈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뭐 물론 축구는 스코어를 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는 스포츠이긴 한데, 그 흔히 팬들이 말씀하시는 경기력 도르라는 게 이제 수상이 된다면 저는 그 경기는 우크라이나가 앞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웨일즈 입장에서는 이 헤네시 골키퍼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월드컵까지 저는 끌어올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저는 뭐 공수 간격의 문제점이라든지 빅리그에서 인상적인 폼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선수가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브레넌 존슨이라는 정말 어리고 유망하고 프리미어리그, 우리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는 뭐 더 대단했었지만 이 자원이 있지만, 가레스 벨도 전 딱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적 가레스 베일이냐. 물론 국가대표팀에서의 퍼포먼스가 클럽팀하고 동일시되진 않습니다만 저는 가레스 벨도 분명히 한계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명철 의원이 선수의 개개인에 좀 주목을 했다면 저는 팀 대 팀으로 봤을 땐 저 이란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웨일즈는 저는 팀적으로 봤을 때는 개개인의 퍼포먼스에 비해서 저는 조직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란은 우루과이전과 이 세네갈전을 제가 보고 좀 느낀 건 이 팀은 굉장히 수비적인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자칫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또 내려앉고 눕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막상 경기를 보면 스탠스도 좋고 저는 이 중원에서 보여준 압박 강도도 의외로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보면서 되게 타이트한 압박을 지향을 해서 그리고 케이로스 감독이 복귀한 이후에 예전에 그 끈적끈적한 이란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이 웨일즈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뭐 하나 변수가 있다면 이제 아즈문이 최근에 이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월드컵 출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 부분 빼면 저는 그냥 국가 대 국가, 팀 대 팀으로 맞서 싸웠을 때는 저는 이란이 웨일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예, 이란 집회는 의견 잘 들었고요. 우리 KBS에서 오셨군요. 네. 예. 월드컵은 KBS죠. 월드컵은 KBS. B조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1위를 잉글랜드로 두고 저도 2위를 이란이냐 웨일즈냐 고민을 했는데 이란이 지금 사회가 약간 뒤숭숭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팀이 월드컵에 나갔을 때 국가 연주가 되는 그 순간부터 웅장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월드컵에서 내 한 몸 던져서 우리가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각오로 뛸 수 있을까? 지금 진짜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 저는 이런 강한 사회가, 의문이. 이런 사회가 지금 복잡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마이너스로 확 줬어요. 저는 웨일즈도 그렇게 좋은 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내심 우리랑 조를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지만 아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 나아. 들어가면은 진짜 아니 그런데 박 의원님 아까 지금 이율 배반인 게 아까 우리 1위라고 쓰신 분 아니에요, 저분이? 예. 그 조에서도 뭐 1위 하는구만 뭐 아니,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여기는 없- 여기는 우리가 들어갔으면 더 소모가 쉽게 많아. 1위 했겠죠. 아 여기는 네, 뭐- 소모가 많아서 토너먼트를 위한 힘을 비축하기가 어려운 H조고 그 여기 B조에 오면은 가볍게 가면은 1위 하나요, 그럼? B조에 가면은 이게 힘을 좀 비축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토너먼트에서. A조에 뭐 카타르 정도 아 만나가지고. 브라질도 안 만날 수 있고. 아니 잉글랜드 1위에는 변수가 없는 거예요? 잉글랜드 1위에는 자체적으로는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팀들의 액면가 전력을 봤을 때는 잉글랜드가 현 상황이 매우 불안하긴 하나 그래도 조 1위를 차지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체적인 변수는 뭡니까? 자체적인 변수는 의심하는 구석. 이 팀은 유로에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어요. 아.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면 이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계속 그 모습 그대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로에서 마지막 방점을 찍지 못함으로 해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도 잉글랜드가 예상보다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잉글랜드가 원하는 경기 방식이 아닐 수 있으나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야 수비하고 공격은 최대한 단순하게 심플하게 셋피스로 한 방 우겨넣고 이렇게 해서 성적을 러시아 월드컵 때 나름대로 냈어요. 근데 유로도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잉글랜드 대표팀의 중심 축이었던 선수들이 특히나 수비수들의 몸 상태가 확 떨어졌죠. 뒤가 현재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조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늪해조가 될 겁니다. 미국을 제외하면은 모두가 늪축구를 구사하는 스타일들이고요. 이란은 뭐 이번 대회에도 또 케이로스 감독 휘하에서 역시 강력한 늪을 보여줄 텐데 문제는 웨일즈도 늪 형태고 아까 황덕현 의원 말씀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력으로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왔어야만 하는데 여기 만약 우크라이나 들어있었으면 저는 우크라이나 2위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또 축구는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라서 웨일즈가 왔지만 어쨌든 이란 늪, 웨일즈 늪, 잉글랜드도 늪인데 그 가운데서 잉글랜드는 그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클래스가 가장 높은 늪이라서 잉글랜드는 1위를 할 거고요. 저는 아까 황 의원님 말씀대로 웨일즈가 딱히 뭐 물론 이제 유럽 빅리거 빅네임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딱히 지금의 그 선수들이 이란 선수들보다 유리할까? 저는 좀 웨일즈에 대해서는 그 의구심이 기본적으로 있고 미국은 약간 이제 미국은 2조에서 유일하게 조금 늪을 구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팀인데 그 대신 저는 실속은 가장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광용 아나운서가 지금 2위로 예상하시는 그 미국이 저는 추갈못이에요. 제 의견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가장 H조 빼고요. 다른 늪을 구사하는 팀들에 비해서 오히려 실속 없는 쪽으로 빠질 확률이 높고 이란과 웨일즈의 늪 대결인데 저는 여기서는 정말 여기서도 골득실이나 이런 문제가 저는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박찬하 위원의 아까 그 사회적인 그 문제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축구 선수들끼리는 단합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역 반응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최국 카타르가 포함되어 있는 A조. 이 정말 대장정의 마지막입니다. 자,
자, 월드컵은 개최국이 잘해야 흥합니다. 자, 한진희 의원, 이거 뭐예요? 아니, 마지막이니까. 굳이 왜? 더 이상 쓸 일이 없잖아요. 더 이상 네. 쓸 일이 없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세네갈, 네. 궁극적으로는 2등이 세네갈. 그런데 에콰도르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네갈과 에콰도르는 그만큼 박빙의 조 2위 다툼 끝에 세네갈이 올라갈 것이다. 네, 약간 정말 근소하게 이길 것 같다. 네, 네. 이유는 이명철이 얘기하나요? 아, 그렇죠. 에콰도르를 제친다고 여기도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경기력은 이 네덜란드는 좀 논외로 둘게요. 네덜란드는 가장 전력이 앞서 보이기 때문에 카타르, 세네갈, 에콰도르까지 봤을 때 경기력은 제 생각엔 에콰도르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콰도르가 상대에 대한 전방 압박부터 선수들의 속도, 카이세도를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력까지 경기 내용적으로는 에콰도르가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카타르랑 세네갈을 상대로는 꽤 높을 거라고 봅니다. 카타르는 생각보다 5백을 쓰면서 좀 소극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세네갈의 경우도 알리오 시세 감독이 오랫동안 팀을 맡으면서 전체적인 팀 분위기, 뭐 월드컵 2회 연속 본선 진출, 네이션스컵 우승까지 상당히 좋은 행보를 달리고 있지만 알리오 시세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전술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낼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아요. 그리고 이집트하고 만났던 네이션스컵 결승이나 월드컵 그 지역 예선 마지막 경기나 봤을 때 경기 내용적으로 세네갈이 매우 좋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사디오 마네에 대한 의존증이 있는데 마네가 최근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여준 폼은 약간 기복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에콰도르가 경기 내용적으로는 이 두 국가를 상대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비적으로는 에콰도르가 조금 버틸 수 있다 쳐도 공격에서 에콰도르가 골득실 향방으로 만약에 순위를 갈라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득점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요. 근데 세네갈은 선수들 개인의 면면이 조금 더 훌륭하다고 보기 때문에 카타르를 상대로 했을 때 에콰도르는 득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되고 반대로 세네갈은 카타르를 상대했을 때 득점을 하면서 승점도 가져오고 골득실도 챙길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조는 좀 혼탁하게 세 국가가 물릴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세네갈이 올라가고 단조로운 공격의 카타르, 득점력에 의문이 있는 에콰도르는 16강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두 분이 거의 같은 의견이네요. 네, 저는 예. 저 예언. 카타르를 상대로 에콰도르는 2골을 넣습니다. 버트 세네갈은 3골 이상 넣습니다. 네, 그 경기가 제가 이렇게 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월드컵 분위기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다. 그렇죠. 저는 저렇게 카타르를 2등으로 쓰시는 분을 카타르 최근 그 다른 대륙 팀들과의 경기 한 10개만 보세요. 카타르를 저기 넣을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것 같고. 하지만 월드컵은 개최국이 잘해야 돼요. 아니 근데 카타르는 제일 잘했을 때가 우리 꺾었던 그 아시안컵 때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멤버는 거의 같거든요. 그 카타르가 정말 비슷한 멤버에서 우리와 아시안컵 할 때 그 정도 시점만큼의 공수 밸런스가 전혀 나오질 않고요. 그리고 이 카타르 일부 선수들은 이게 월드컵 개최하는 나라의 선수들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무성의하고 집중력 떨어진 듯한 플레이. 저는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되어 와서 월드컵 본선을 한다 해도 저는 그 선수들이 그거를 다 고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카타르 하고 있는 해왔던 거를 보면은 정말 이거는 개최국이지만 좀 크게 망신한다면 다행이다. 그리고 세네갈, 에콰도르 경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말씀해 주신 그 카타르와의 대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에콰도르가 약간 득점을 덜 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아까는 또 우리 이란 측 패널이었는데 네. 이번엔 이제 세네갈 측. 예. 근데 저도 말씀해주신 이 카타르 선수들 뛰는 거 보면 한준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태도라든지 약간 그 무기력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카타르도 이게 좀 크게 보면 어쨌든 이 선수들도 좀 귀화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제3자 외부 시선으로 봤을 때도 저거는 약간 애티튜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저는 이미 그 안에서는 얘기가 나올 대로 나와서 거의 골마서 터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기다. 예, 그래서 카타르는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대회 1승은 고사하고 1무만 해도 저는 의미 있는 성적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큰일 났네 대회 분위기. 대회 흥행을 또 걱정하시네. 이거 흥행 걱정되죠. 예, 그리고 뭐 네덜란드나 세네갈은 앞서서 뭐 너무 설명들 잘해주셔가지고 전 네덜란드가 어쨌든 이 조에서는 가장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어때요? 네덜란드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네덜란드 이번 월드컵 전망해보자면 지난 유로와 비슷할 거다. 조별리그 아주 잘 치를 거다. 토너먼트 가서
이 팀이 왜 이러지? 그 체코였죠 그때는 상대가. 네. 조별리그에 보여줬던 이 팀이 이런 팀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힘이 사라졌지? 유사하게 흘러갈 월드컵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네덜란드 잘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2조부터 H조까지 가장 기대되는 한 경기 꼽아달라고 네 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폴란드. 약간 멸망전 느낌인데요? 멸망전. 네? 이런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C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황덕현 의원. 저는 잉글랜드, 이란. 네. 왜냐하면 나머지 미국, 웨일스는 저는 오히려 이란이 우세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2위에 올려놓은 거고, 잉글랜드를 상대로도 그 정도 늪축구를 하면서 결과를 챙길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기까지 오고 이란 1위로 바꿔. 바꿔요? 이란 사람인데 사실상 이란 사람이야. 그럼 그 저번 시간에 바꿨잖아요, 모로코로. 그래서 이 컨셉을 이제 두 번 다 쓰면 너무 좀 재미가 없을까봐 예. 이번에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예. 1위 좋아요. 잉글랜드, 2위 이란. 예. 이명철. 네, 아르헨티나, 사우디 꼽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네, 앞서서 이제 그 멕시코, 폴란드가 첫 경기인 것처럼 아르헨티나, 사우디 역시 이제 첫 경기인데, 리오넬 메시가 사우디전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메시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죠. 아마 이번 월드컵이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 본인의 월드컵에 대한 가능성이 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월드컵 본선에만 오면 이상하게 대패를 당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C조에서 가장 전력이 강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 아쉽지만 대패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월드컵 대회에서 메시가 가장 많은 스탯을 기록하고 가장 엄청난, 눈을 놀라게 할 만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응집된 경기는 바로 이 사우디전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꼬리가 점점 올라가시네요. 굉장히 가슴에 메시 형 사우디전 몇 골 넣어요? 한 5골 넣지 않을까. 근데 레반도프스키 선수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개인의 어떤 득점력을 레반도프스키가 분명 보여줄 수 있겠으나 지원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큼만 밀어주면 근데 이 선수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상대로는? 사실 이제 축구가 대패를 처음에 당하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그 팀도 경각심을 또 가지게 조금 이제 마련이잖아요. 견고해질 수가 있다. 네. 타이밍적으로 아르헨티나는 다행이다. 샤실의 원픽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미국 대 이란. 네, 미국 대 이란은 뭐 예전에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만나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정말 화제들이 많이 불러일으켜지고요. 재밌죠?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열커? 자, 여기서 방송을 마치면 좀 허전하잖아요. 예. 우승팀. 예. 마지막으로 깊게 피 한번 묻히고 가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브라질. 예. 네. 이러면 박찬하 해설위원 아까부터 계속 초지일관 브라질인데 그대로 갑니까? 저는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14년 우승팀, 18년 우승팀 다 잘 맞췄거든요. 이런 거라도 맞춰야지 그러면- 연명할 수가 있어서. 황덕현. 저는 이란. 이란 아니 농담입니다. 잠깐만. 저는 깜짝- 아르헨티나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네. 팬심 좀 담아서. 이란은 어디까지 갑니까? 실례지만. 이란은 16강에서 여정 마감됩니다. 나 거기까지라고. 그럼 봅니다. 모로코는 어디까지 갑니까? 모로코는 16강은 일단 갔어요. 황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네. 모로코는 스페인이랑 만나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이명철 해설위원. 파워랭킹 1위 브라질, 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 꼽겠습니다. 네, 뭔가 예측 자체는 브라질이 당연히 전력상으로나 스쿼드상으로나 분위기상으로나 가장 우위에 있어 보이지만, 결국 뭔가 대회 전에 이 팀이 똘똘 뭉쳐있고 동기부여가 확실하며 뭔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뭔가 이룰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팀이 저는 항상 우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덴마크인데요? 이제 월드컵 정확하게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사실상 시작됐는데요. KBS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한준희, 박찬하, 황덕현, 이명철 해설위원의 멋진 중계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또 월드컵은 또 새로운 전술 사조가 등장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대회잖아요. 예, 지금은 어떤 전술들이 축구를 주도하고 있는지 이 책 한 권이면 끝납니다. 샤신이 감수한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퍼펙트 축구 포메이션 5분께 드리겠습니다. 4분 고맙습니다. 월드컵은 KB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7번, 이렇게 하는 게 7번, 7번.